많은 거를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돈을 먼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또 뭘까요? 그쵸. 사람이 중요하죠. 네, 이제 내가 대학도 가고 성인이 되면 더 멋진 사람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또 같이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또 이런 아름다운 사람과의 인연을 생각할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으로는 네, 얼마나 요즘 집값 되게 비싸다고 어른들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좋은 집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우리가 다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죠. 자, 그러면 약간 이제 생각을 돌려서 이제 청소년들이 그렇다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 뭐가 있을까? 네, 이거는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인데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늠름한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조선시대 때였죠. 지키기 위해서 가진 고초를 다 당하셨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네,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국민 스타 김연아 선수가 있죠. 네, 사실 저는 김연아 선수가 한참 무대에서 혹은 이제 올림픽 대회에서 공연을 했었을 때 주로 해외 영업을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면서 그 제 기분이 마치 김연아 선수가 전 세계인들이 보는 얼음판 안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되고 내가 내 고객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되는데 그럴 때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김연아 선수 공연을 보면서 용기를 갖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가 있죠. 네. 지금은 월드스타인데 사실 BTS가 이 정상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겪은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꽃길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꽃길을 걸은 사람들일까? 네, 여러 가지 한번 또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그렇다면 나의 앞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음 같아서는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다 이렇게 탄탄대로 직선으로 가고 싶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안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네, 이렇게 될까봐 지금 여러분들은 또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그리고 미래는 어때요? 요즘 일단 올 한 해 너무너무 특별한 한 해였죠.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만나는 것도 사실 그 이유기도 하고 올 한 해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가 뭐죠? 네, 코로나죠. 이 코로나 사태를 누가 예측을 했었을까요? 작년 이맘때쯤에 혹은 부모님이, 선생님이, 어떤 저명한 학자가 이 코로나 사태를 예측을 했을까요? 아무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전대무무한, 진짜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이 세상을 모두가 지금 겪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혹은 여러분들도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보트가 혹은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신문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직장인들의 70%가 인공지능이 내 업무를 대체할 수가 있다. 주로 운전들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은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IT 쪽에 있는 분들이 다 내 업무가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한참 사회에서 활동을 할 시기에는 과연 직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세상 네, 몇십 년 후에는 지구의 절반이 쓰레기로 뒤덮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우리 환경이 점점 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우리 일상을 뒤덮을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제 삶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던 거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가르치려고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하면 돼. 정답을 주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 20년 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제 인생을 같이 추적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내야 될까? 네, 그거를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인생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의 나이에 제가 겪었던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 여정은 제가 아프리카를 만나기 전입니다. 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인생이 필 거야. 모든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이화 외고를 갔어요. 영어를 좋아하고 언어를 좋아해서 사실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안산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런데 대학에 가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서울 전역에서 오고 저를 안산댁이라고 불렀어요. 안산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서 왔다고 그러고 처음으로 저는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문화 충격을 받고 또 공부를 하라고 엄청난 이제 압력이 가해지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죠. 자, 이 스트레스를 제가 어떻게 풀었을까요? 먹는 걸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70kg가 넘게 나갔어요. 예, 지금도 다는 안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게 해서 또 온갖 크림이 있는 것들을 다 제가 섭취를 마구나구 했답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사회 쪽이었어요. 역사, 뭐 한국사, 세계사 포함해서요. 그리고 사회, 문화, 저는 이런 사회 탐구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만의 교과서를 저는 제가 만들었어요. 특히 사회 탐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인강도 듣고 뭐 일타 강사 뭐 그런 분들 많죠. 근데 들으면은 그분들이 정리한 노트는 내가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사회탐구의 모든 영역을 연대기로 몇 년에는 무슨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고 또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마치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처럼 네, 그렇게 해서 연대기로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거는 마치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잘 그려진 그림을 보면은 네, 정말 아름답지만 내가 직접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면 내가 저 색깔을 내가 너무 많이 썼지 혹은 적게 썼지 그 그림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나만의 교과서를 만들면은 그것은 나만의 것이 되고 네, 나만이 어떤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됐었어요. 사실 그때의 습관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어떤 강의를 듣든 간에 무엇을 준비하든 간에 꼭 제 언어로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역사신문이라고 있죠. 역사신문 보면은 마치 내가 그때 살았던 사람처럼 내가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저한테는 그렇게 교과서를 저만의 언어로 써나가는 그리고 내 감정을 써나가는 그런 습관을 그때 그래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막연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죠. 대학만 가면 그래 살이 20kg가 빠질 거야. 그리고 멋진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날 거야. 네,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는 연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그림처럼 대학생이 되면 저렇게 활활 날면서 가벼운 몸으로 막 연애도 하고 즐겁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살이 안 빠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하지 못했던 모든 고민들이 다 제 앞으로 쏟아졌어요. 나는 도대체 왜 살지? 난 속은 거 아닌가? 대학 오니까 별거 없는데. 신은 왜 존재할까? 이 세상은 도대체 뭐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에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소개로 모범생 연대에 나온 모범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투고를 맞았어요. 대학에서 투고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그거는 학사 경고거든요. 총 학점에서 몇 점 이하면 학사 경고를 맞아요.
그리고 그게 3번 맞으면 학교에서 잘려요. 자퇴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학사 경고를 2번 동안 1학년 동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의미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온갖 삶의 모든 고민들이 다 이때 쏟아졌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네, 쏟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고민을 하고 네,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직장인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언어를 전공했으니까 해외 영업을 저는 주로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영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남녀차별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아침마다 지옥철에서 억지로 회사를 가고 또 정시에 퇴근을 하고, 네, 그런 어떤 기계적인 삶의 반복이 되면서 도대체 모르겠다, 인생을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저는 해외 영업을 하면서 해외에 많이 다닐 수 있고 해외를 통해서 조금 더 답답한 면을 해소시키기는 했지만 그 답답함은 모두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 20대 중반이 되니까 친구들이 조금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연대를 나오고 외고를 나왔잖아요.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 상대가 변호사나 의사나 대부분 다 규격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친구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 도저히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항상 남의 눈치만 보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남들과 나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해외 영업을 하면서 우연찮게 아프리카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대타로 아프리카 시장을 맡게 되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로. 첫 국가가 케냐였는데 그때 케냐에 제가 케냐를 간 순간에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아프리카의 6개국 아마 여러분들은 케냐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실 거는 같은데 케냐, 나이지리아, 앙골라, 탄자니아, 남아공 네, 이런 곡들을 제가 발로 다 뛰면서 개척을 했어요. 통신 사업자를 이제 고객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내가 아프리카에서 뭔가 무엇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곳은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라는 사람이 뭔가 잘하는 게 있네. 아프리카는 저한테 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얻은 성취로 저는 승진도 하고 사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넌 아프리카의 딸이야 라고까지 사람들이 저를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 많은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을 했지만 이제 다른 시장을 또 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마음속으로는 아프리카를 꿈꾸면서 일상적인 날이 반복이 됐죠. 마음으로는 아프리카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제 사무실에 있고 그런 답답함이 상당히 저에게 힘든 날이었어요. 그때 이 아프리카 드림을 위해서 제가 했던 아주 중요한 활동들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테드 강의 아시죠? 세바시와 비슷한 어떤 테드 강의죠. 그때는 사실 세바시가 없었거든요. 내가 비록 이 작은 사무실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전 세계를 향한다. 그리고 나는 아프리카를 꿈꾼다. 그러면서 테드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한국 회사들을 사람인, 리크루팅, 온갖 잡사이트를 뒤지면서 혹시라도 아프리카에 한국 회사가 있을까? 나를 데려가줄. 네, 그러면서 한국 회사들을 열심히 탐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래, 내가 만일 아프리카를 간다면 어떤 사업을 할까?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한국에는 뷰티와 또 패션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아프리카 여성들을 한국의 기술로 멋지게 만들어줄 거야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저만의 브랜드인 아프로마, 이거는 아프리카와 아로마, 아프리카의 향기라는 의미로 아프로마라는 브랜드까지 만들었어요. 막연하게.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아프리카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자료들을 탐색을 하면서 한 1년 넘게 이런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행히도 드디어 저를
아프리카로 특히 나이지리아로 데려다줄 한국 회사를 찾았어요. 그렇지만 그 한국 회사는 제가 머물렀던 IT 쪽 통신회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한국 회사들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국 회사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 회사는 인테리어를 하는 사실 한국의 회사였었는데 저는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제가 잘 다니던 회사의 연봉을 깎여가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인테리어 쪽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아프리카에 가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수당이나 여러 가지 수당으로 오히려 한국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리스크를 감수를 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제 월급을 깎여가면서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니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했을까요? 아니면 넌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내가 너를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가지 마. 그 아프리카가 어디라고 그걸 가니? 아무리 한국 회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모두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는 이 아프리카 드림이 뭔지를 한번 시도라도 해보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저의 아프리카에서의 인생이에요. 처음으로. 일단 한국 회사를 한 3년 정도 다니고 나서 제 회사를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은 이 화면을 보면 어떤가요? 기존의 아프리카를 생각했던 어떤 가난과 혹은 빈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들, 그런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바와 같이 저는 이제 3년 정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 회사에 다니고 나서 저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우연치 않게 저의 거래선이 여기 공간이 있는데 한번 비즈니스 해볼래?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주얼리 비즈니스를 한국에서의 디자인 제품들을 가지고 나이지리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브랜드 이름이 필요한데 뭐로 할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사업계획서를 아프리카를 꿈꾸면서 썼던 거. 그때 브랜드 아프로마가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자기가 꿈을 꾸는 게 중요한지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이 아프로마라는 이름이 쓰여질 수 있을지도 사실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아프로마라는 이름으로 주얼리 사업을 시작했어요. 샵을 오픈을 하고 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보이는 이쁘장한 여성이 제 직원 중에 한 명이에요. 모델을 써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 화장품들도 제 고객들한테 시연도 해주면서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어린아이는 아기는 제가 다녔던 한국 회사의 한국 회사 직원의 현지 직원의 아들인데 눈이 너무 이뻐서 제가 나이지리아에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그런 아이예요. 저의 근데 이런 어떤 벤처 사업가로서의 삶이 어땠을까요? 승승장구를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꽃길만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나이지리아에서는 아프리카라고 하더라도 인프라가 없어서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제 생활비와 직원들 인건비와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뽑아내려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어야 돼요. 근데 이 규모로는 사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순진한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제가 사업가로서 나이지리아에서 삶을 사니까 여기저기서 그래 너 영어 잘하니까 통역 좀 해줄래? 너 그리고 이제 어떤 독립적인 어떤 사업가니까 우리 한인회가 있는데 한인회에서 활동 좀 해줄래? 여기저기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한국에서 NGO가 와서 실명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첫 사진에 나오는 이제 현지인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인데 친한 친구가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하는 친구가 영화제를 한다고 같이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스텝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한국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한국 영화제도 제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행사를 만들고 많은 일들을 사실 이때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이 편했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도 이렇게 골골거리고 있는데 내가 남을 도와주고 이런 공공적인 활동을 과연 해도 되는 시기일까? 예,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이지리아에서 사는 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래,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것들을 다 감내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네, 드디어 작년에 저는 이제 통역 업무들을 주로 많이 하면서, 네, 제 인생을 바꿀 엄청난, 네, 프로젝트를 만나요. 아까 사진과는 조금 경직된 사진들이죠. 네, 작년 초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라는 거 아시죠? OECD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들한테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고 도로를 만들어지기도 하고 유상으로 때로는 무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어느 정도 매년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 초에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관세청이라고 우리가 수입을 송관을 하거나 수출을 할 때 세금을 걷는 그런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네, 그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하면 또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컨설팅 해주는 네, 그런 업무였어요.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거기에 제가 통역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벅찬 경험이었었고, 네, 그리고 너무, 사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보일 텐데, 이 전까지는 저는 한 번도 무대에 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군다나 영어로 설명을 하면서 사회를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 해에 작년에 모리셔스라는 나라, 모리셔스가 어딘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 아시죠? 그 사이에 인도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앞선 선진국이에요. 모리셔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거기서까지 제가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리셔스를 이제 나이지리아 프로젝트가 끝나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전문 통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전문 통역사가 아니죠. 단지 다른 사람들 영어를 좀 더 잘하고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통역사인데 거기 전문 통역사가 있어서 처음으로 저는 제 삶에서 전문 통역사를 봤어요. 아무래도 저보다 통역을 훨씬 잘하겠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베테랑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 다 하라고 할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쨌건 나는 돈을 받고 통역을 할 임무를 가지고 이 국가에 왔으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래서 이 통역하는 통역사한테 내가 내 파트를 할 테니까 혹시라도 너가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으면은 나한테 조언을 해줘. 그런데 나도 이 프로젝트에서 참여를 하고 내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이 친구한테 배워나가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 통역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때 저는 결심을 했죠. 내 삶은 앞으로 이쪽으로 갈 것이다. 네, 그러면서 작년 말에 이제 여러분 코트라 아시죠? 코트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기관이에요. 네, 제가 코트라랑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작년 말에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정부 기관들 혹은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 기업들, 해외 기업들이 다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하는 자리예요.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을 하면서 프로젝트 나이지리아에서 첫 비즈니스 포럼을 만들었어요. 이때도 제가 사회를 봤는데, 네, 정말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었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미 결심한
어떤 컨설턴트로서의 정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년 말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모리셔스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네, 또 통역도 많이 배웠다고. 거기서 알게 된 분들, 또 이제 관세 쪽에 연결된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저 이 프로젝트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그런 다양한 좀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작년 말부터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올해 초에 드디어 왼쪽 위에 보듯이 처음으로 컨설턴트로서 제가 튀니지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통역의 역할이 아닌 컨설턴트로서 할 수 있어서 지금도 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 벅찬 경험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아프리카를 연결을 지으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일은 또 한 가지는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글들이 나와요.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관련된 칼럼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계기로 해서 제가 아프리카와 관련된 NGO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라디오에서 리포터 역할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아프로마라는 비즈니스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까지의 저의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프리카와를 통해서 저는 세상을 바라봤고, 이제는 세계 시민으로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느끼고 소통하고 또 배우면서 저의 시야를 넓히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꽃길이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정의로 돌아가서 꽃길이란 말씀을 드리면 한 걸음 한 걸음 꽃을 심어가며 내 뒷사람을 위해서 새롭게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었을 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막연했는데, 네, 대표님이 이미 아프리카에서 많은 개척하신 걸 보고 되게 안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을 향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를 갈 때는 어느 누구도 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고 제가 말을 하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고민들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많을 텐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에 성공과 실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배움을 선택한 것이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패의 기준이 뭔가요? 대입에 실패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적이 낮은 건가요? 만약에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다면 다른 대학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다른 또 대학을 선택을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지 어느 누구도 내가 스스로 실패라고 하기 전에는 실패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는 실패를 했어. 넌 대학에서 실패를 했어. 너 성적은 안 좋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프리카에서 제 자신을 찾았듯이 그래, 지금 내가 인정을 받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나는 세계 무대에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내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아까 제 사업하는 거를 보여드렸지만 저한테는 지금 꽃길일까요? 저한테는 제가 지금 사업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 큰 데모가 일어났어요.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입점에 돼 있는 백화점에 입점에 돼 있는 세 곳 중에 한 곳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진열장에 다 망가지고 제품들도 다 도적들이
도둑들한테 다 도난을 당해서 제품도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엄청난 손해를 봤겠죠. 그리고 사실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누군가를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처럼 학교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까먹고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그렇게 많이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는 실패를 했을까요? 그럼 저는 후회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저에게 있어의 의미는 제 직원들이 언젠가 자주적인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울 수 있는 게 제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얼마를 손해봤기 때문에 너는 실패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어떤 배움을 선택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계속 읽고 나가는 것이겠죠. 저에게도 아프리카를 선택을 하면서 당연히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30대 중반 때 그래도 연대를 나왔으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는 교수를 하거나 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들은 그리고 대부분 또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사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나는 뭐 하는 거지?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도대체 아프리카에 뭐가 있다고? 내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남들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저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네, 나는 성공과 실패가 아닌 매 순간을 배워나가면서 내 삶을 산다. 내 삶을 살아나갈 거고 나만의 길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거는 한 영화 속에 나오는 말인데,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제 브랜드 아프로마가 탄생을 했는지. 아프리카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때 저는 막연하게 아프리카를 동경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그렸고 거기에 아프로마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것이 언제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꾸는 이 막연한 꿈,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어줄 수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계속 그 꿈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그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꿈을 그려나가면은 저는 마침내 그 꿈을 아주 똑같지는 않더라도 닮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무궁무진한 자아는 시도해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제가 아프리카 관련된 걸 보여드렸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저런 것들을 다 잘할 수가 있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죠. 사실 저는 다양한 저의 자아를 아프리카 경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었었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아까 통역에 대한 어떤 제가 시행착오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배워나가고 제 자신을 계속 개선시키고자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안에는 과연 어떤 자아들이 숨어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까? 라고 다양한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죠. 거기에서 부통령이 된 카멜라 해리스라는 흑인 부통령이 있는데 제가 소셜미디어에서 한 어린 학생이 카멜라 해리스한테 진짜 당시에는 이제 상원 의원이었죠. 상원 의원님은 정말 스피치를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스피치를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대중 앞에 나가면 되게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카멜라 해리스가 스피치를 잘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때 해리스가 해준 말을 저는 기억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너가 대중 앞에 섰을 때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보이고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건 생각하지 마. 너가 스피치를 할 때는 네 앞에 있는 대중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를 당신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정보를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거로만 집중을 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너가 긴장해야 하는 그 부분들은 다 잊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너만의 보석이야.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그것이 얼마나 많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너무나 많은 또 무궁무진한 앞날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면서 하루하루, 물론 스트레스가 많죠. 그렇지만 그거를 즐기면서 하루하루 더 벅차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긴 쓰질 않았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 전기가 다 갖춰져 있고 도로도 잘 돼 있고 부족한 점이 없어요. 여러모로 상대적인 빈곤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작은 것에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또 작은 것에 좌절을 하면서 나를 자학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은 또 청소년들이나 20대 젊은 사람들은 또 자살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도 웃으면서 춤을 춰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듯이 씩씩하게 일을 해요. 저는 그런 강인함을 아프리카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 아무것도 없이 흙바닥에서 전기도 없이 어떤 도구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내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전 그런 강인함을 배웠고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서 발견을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면서 내 자신으로부터 약간은 벗어나서 그래 내 안에 고민도 많이 크긴 하지만 그래 세상을 내가 좀 더 넓게 보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와 자세히 할지는 모르지만 함께 연대를 해갈 때 우리가 언젠가는 커서 함께 만날 수 있을 때 함께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를 가시고 좋은 직장을 얻고 우리는 아무도 무엇이 펼쳐질지 몰라요. 전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보석들 그리고 내가 나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 노력, 내 자신에 대한 신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 안에 있는 소중한 보석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발견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리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혹은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거나 인생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함께 나눌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제가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나오고 저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언제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혹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하고 만날지도 모르고 지금은 평생 교육이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는 이곳도 평생 교육원이잖아요. 저는 평생 동안 배울 것이고 여러분도 평생 동안 배울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소통을 해가며 서로 배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간단하게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강사님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동안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프리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낙후되고 그런 빈곤만 가득하고
전쟁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아,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다이나믹하게 앞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신기술도 적용을 하면서 많이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아프리카에서 한번 비즈니스를 해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솔직히 샘 오추리 그리고 또 나이지리아 출신의 그런 또 모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와 많이 다르지가 않구나. 우리는 함께 소통하는 이 지구촌에서의 나와 같은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아프리카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내 시야가 넓어질 때 내 고민들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하찮은 것을 고민했구나. 내가 이 세상으로 나가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 이 작은 걸로 내가 낙담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다른 친구들 조금 나와 성적이 높은 친구들 혹은 나보다 좀 더 환경에 나아 보이는 것 같은 친구들로부터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저에게도 큰 힘이 됐고 제가 겪어온 삶이기도 하고요. 네, 질문이 한 가지 네네.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네. 되시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혹시 그 아프리카에 변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진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저의 계획은 일단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컨설팅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앞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사업은 이제 제가 민간에서 그냥 일반 사업가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교육하고 있는 직원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실 그런 도구라서 사업을 저는 메인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사실 제 소개가 사업이 기준이 됐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저는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아프리카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또 강연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과거의 아프리카가 아닌 현재와 또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아프리카를 한국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맞아요. 우리도 이런 비대면 접촉 방식이 굉장히 많아졌죠. 코로나19로. 왜냐하면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실 기술도 많이 발달했는데 재미있게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 예를 들면 이제 G마켓 같은 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 주미아라고 있어요. 주미아도 사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주미아에 입점이 해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코로나19 때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네,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한국과 똑같죠. 그리고 핀테크 기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금융 쪽에서의 기술이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산업들이 오히려 지금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있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유선 전화 썼던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유선 전화를 사무실에서도 많이 쓰고 집에서도 많이 썼었는데 요즘 안 쓰잖아요. 주로 휴대폰을 많이 쓰지.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는 유선 전화를 아예 뛰어넘어서 휴대폰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즘 회자되는 말은 꼭 모든 기술이 모든 단계들을 다 거쳐야 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바로 도입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약이 없고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육 서비스나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서 오히려 기술적으로 큰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당연히 문화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예술 쪽도 발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물론 경제가 허약하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고 정부가 해주는 역할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직업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저도 비즈니스를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는데 저도 주얼리 사업을 하면서 과연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지 액세서리를 살까? 그리고 제 제품이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 5만 원 이상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살까? 사실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나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사실 별로 매출이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위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가 줄었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보다 매출이 줄지가 않아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약간의 선입견이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구나. 또 미래도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 꿈을 꿀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또 겪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이제 네. 거의 다 돼서 네. 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또 질문도 제가 하고 싶고 막 그렇긴 한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겠죠? 네, 당연히 우리는 즐겁게 서로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답을 몰라요. 단지 내 인생을 하루하루 조금씩 더 많이 발견해 나가면서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면을 더 배워야겠구나. 이런 면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런 면이 너무 멋있구나. 그런 걸 잊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믿어가면서 여러분만의 인생을 개척하기를 응원하고 또 제가 기대합니다. 또 이 좋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